안녕하십니까, 신영길입니다. 둘이 함께해서 더 즐거운 장학 퀴즈. 오늘은 하나고가 2승에 도전합니다. 지난주 4승을 노리던 충주고를 꺾고 새롭게 챔피언에 등극을 했는데요. 과연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장학 퀴즈 시작합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돼 마음을 합쳐 함께하는 장학 퀴즈.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걸고 치열한 한판 대결을 벌인다. 지난주 환상의 호흡으로 신예 챔피언에 등극한 서울 하나고. 장학 퀴즈 챔피언의 자리를 노린다. 최강의 실력으로 무장한 도전자 세 팀. 인천 부평여고 윤지영, 장소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최인영, 김선희, 전북 전주 전북사대부고 유시현, 임성재. 파이널 라운드에서 챔피언의 자리를 놓고 대결할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1라운드 2심전심 OX 퀴즈입니다. 한 팀당 3문제씩 풀고요. 혼자 맞히면 10점, 둘이 모두 맞히면 30점을 가져갑니다. 챔피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고 2연승, 빅토리! 지난주 4승을 노리던 챔피언을 꺾고 새로운 승자로 거듭났습니다. 정호군, 네.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되게 많이 축하해 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기뻐하셔서 저도 네. 되게 즐거웠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이유라도? 저 잘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제가 그러니까 공부 외의 분야 이런 퀴즈 이런 분야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예. 아들이 이런 것도 아무튼 1등 하니까 정말 좋아해 주셔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 선물로 그 휴대폰 대신에 제철소를 견학하고 싶다. 네. 예, 그런 소망을 밝혔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특별히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면서 받은 선물이 네. 제가 어머니랑만 갔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 일종의 가족 여행이니까 네. 이번에는 아버지랑 동생까지 함께 어디를 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예. 또 약간 학술제에 견학을 간다거나 해보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네. 예, 딱히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은 없어요? 그거는 예. 여기 장학 퀴즈에서 예. 어느 정도 경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하.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액수를 봐가면서 정하겠다. 예. 연승을 많이 하면 좀 멀리 가고 아 예. 외국도 갈 수 있고. 네, 그렇죠. 오, 그래요. 좋습니다. 성환군. 네, 그래요. 15년 전에 외삼촌은 장학 퀴즈에 나와가지고 네, 3등으로 그렇죠. 좀 허탈하게 발걸음을 네. 돌렸는데 조카가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삼촌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네, 그날 바로 통화를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 정도 전화를 더 걸었더니 네. 마지못해 받으시면서 음. 바로 축하한다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알았냐라고 여쭤봤더니 예. 어머니께서 이미 연락을 취해 놓으신 상태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그 성환군이 꿈에 그리던 네. 양념치킨 어떻게 챔피언 네. 된 다음에 좀 먹었습니까? 네, 사실 가자마자 음. 이제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프라이드 한 마리, 네. 양념 한 마리를 사주시더라고요. 반반이 아니고 반반이 아니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네, 사주시더라고요. 이야, 장하다 내 아들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말을 방송에서 하고 나서 네. 이제 어머니가 닭에 필이 꽂히셔서 음. 이제 여러 종류의 식품을 저에게 선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제 닭뿐만 아니라 이제 너겟도 아하. 선사를 해주시고 예. 심지어 닭 알 같은 것도 이제 계란 같은 것도 예. 선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입이 너무 닭에 예. 맞춰서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하게 먹었군요. 그렇죠. 그래요.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소원은 확실히 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고가 오늘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A, B, C, D 중에서 뭘로 할까요? 저희 D형. D로 D. 자, 문제 드립니다. 최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중에는 신문, 잡지, 도서 등의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이 포함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편 전쟁 결과 청나라와 영국은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 자,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청나라의 아편 수입 금지 조치로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난징 조약을 체결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초원을 셀바스라 한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셀바스는 어딘지 알아요? 셀바스 초원 같은 경우에는 네. 성환이가 알고 있죠. 예. 성원 군 알아요? 저보다는 종호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예, 그래. 죄송합니다. 두 친구 다 알고 맞힌 게 아니군요. 예. 셀바스는 어디냐면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열대 우림입니다. 네. 자, 챔피언 하나고 40점을 획득했습니다. 대화 꽃이 피었습니다. 부평여고 화이팅! 지영 양, 네. 어머니한테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예전에 엄마께 미래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그냥 뭐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셔서 그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네. 그 대답 속에 엄마의 사랑마저 느껴졌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는데요? 엄마는 저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하든 회사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그 일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예. 엄마는 항상 응원을 한다고 격려해 주셨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순간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까? 네, 그래서 그 순간의 감동을 계기로 오늘 또 열심히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아, 좋아요. 그럼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행복합니까? 문제를 더 잘 맞힌다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연 양. 네, 소연 양은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선생님. 네. 언제부터 이런 꿈을 가졌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고등학교에 와서 정말 확고하게 제 꿈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꿈을 꾼 이유는?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임영주 선생님이 계신데요. 예. 그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셔서 6교시가 7교시가 되는 일도 많았고 가장 좋은 학습서는 교과서라고 하셔서 학교에는 교과서를 놔두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거나 학원에 촉박하게 가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요즘에도 연락이 됩니까? 지금은 안 되고 있어서 더 그리운 분이셔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군요. 네. 그래요. 이 화면에서 옛날 제자가 나오면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선생님께 말씀드리죠. 선생님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연락은 안 되고 있지만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배 교사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서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나중에 정말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남은 게 A, B, C입니다. 뭘로 할까요? C형이요. C. 자, 문제 드립니다. 아들이 없는 집의 외동딸을 고명딸이라고 한다. 자, 둘 다 O를 골랐습니다. 답은 X입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의 외동딸이 아니라 아들이 많은 집의 외동딸을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얹는 고명처럼 예쁘다고 해서.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들의 합을 매몰 비용이라 한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의 합을 뭐라고 하죠? 기회비용이라고. 그렇죠, 알고 기회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은 뭐예요? 있어요. 매몰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 매몰된 비용이죠.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음악에서 삼중주를 가리키는 말은 콰르텟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콰르텟은 몇 중주? 사중주? 예, 4중주입니다. 그렇다면 3중주는 뭐라 그래요? 소나타? 3중주는 트리오라고 합니다. 트리오. 예. 그래, 3명을 트리오라고 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부평여고 60점을 획득했습니다. 긍지를 키우며 진리를 개척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 화이팅! 오늘의 유일한 혼성팀입니다. 인혁군, 네. 두 친구가 구구의 위탁이 인연이 됐다면서요? 네, 저희 학교가 또 방학 때는 이제 외국의 유명 대학의 캠프에 참가하게 지원을 해주어서 그걸 그렇게 국외 위탁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만나게 되어서 장학퀴즈라는 게 있는데 같이 나가보자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서 뭐 느낀 점 있습니까? 아 정말 세상이 정말 넓고 예. 언어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 그런 것도 느꼈고요. 예. 또 한국 학생들보다 그 미국 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덜 열심히 하는데 예. 아 좀 억울하다. 진짜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쟤네들보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네. 그게 문제구나. 네,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예. 인혁군은 뭘 느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문화도 우리 문화랑 참 다르기도 한데 뭔가 재밌는 면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걸 보고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A하고 B인데 뭘로 할까요? B형. B.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10점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8조에는 사망한 자에 대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내일은 순 우리말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내일의 한자어가 뭐 뭔지 알아요? 내자는? 올레자. 그렇죠, 올레자죠. 일자는? 날일자. 날일자. 그렇죠,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간상세포는 물체의 색과 형태, 명암을 모두 구별하는 시세포다. 답이 갈렸습니다. 정답은 X, 10점을 가져갔습니다. 간상세포는 주로 명암과 형태 인식에 관여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50점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요 공비하라 퀴즈계를 품어라 가자 전국 사대고 시영군, 네. 십자말 풀이를 하면서 출연 준비를 했다면서요? 네, 그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십자말 풀이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예. 수업 시간에 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등수도 매겨보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예. 통해서 그게 많은 이런 국어나 이런 문학적인 지식 외에도 예. 많은 상식적인 면도 담고 있어가지고 예.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수준이 어때요? 직접 만드신 게? 그게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막 수준이 너무 높지는 않게 나와요. 아, 그러면 좀 흥미를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네. 근데 그걸 푸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내는 건 진짜 어려울 텐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1학년 때 예. 그거를 직접
저희한테 과제로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만들 때 그 선생님 같이 막 칸을 거의 빽빽하게 채울 정도로 만들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직접 만들어서 네. 학생들한테 나눠주신다 이거죠? 네. 예. 야, 잘하면 오늘 그 중에 풀었던 문제 중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요. 예. 성재군, 예, 물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예, 많이 좋아합니다. 물리가 매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그냥? 예,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어요? 옛날부터 뭐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막 어떻게 돌아가는 그 원리가 궁금해갖고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그 과학 서적을 읽게 됐어요. 아, 거기서 뭔진 모르는데 그냥 일단 막 읽었는데 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서 보니까 그게 물리라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네. 물리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토너를 쓰는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갑자기 휙휙 나왔고 이게 뭔가 해서 신기했는데 네. 알고 보니 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 주변에도 다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장래희망이 물리학자. 예.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물리를 좀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할래요? 물리는 사랑입니다. 성재군은 그럼 물리를 얼만큼 사랑해요? 시험 기간에 유일하게 물리 공부합니다. 다른 다른- 포기하고 그냥 물리만 합니다. 다른 과목은 포기하고요? 예. 그 정도예요? 예, 근데 뭐 못 봤어요 이번에. 예. 너무 심하게 편애를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물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오늘 좀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남아있는 세트는 A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자당은 다른 사람의 며느리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당은 다른 사람의 누구를 높여 이르는 말일까요? 어머니. 그렇습니다. 자당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 임기는 몇 년? 5년. 5년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계 패럴림픽은 올림픽 시작 전에 실시한다. 자, 둘 다 X를 골랐습니다. 정답은 X, 3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왜 틀렸죠? 하계올림픽 후에 진행되는 걸로 예, 패럴림픽이 뭔가요? 그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럴림픽 국제 신체 장애인 체육 대회고요. 올림픽이 폐막된 이후에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북 사대부고 90점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일 1라운드 2심전심 OX를 모두 풀어본 결과 전북 사대부고가 9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부평여고가 60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50점, 챔피언 하나고가 40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과연 2라운드에서 이 점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라운드는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통합적인 지식을 측정하고 1, 2위 팀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먼저 삼지선다 5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의력 문제부터 드립니다.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후에 색종이를 펼쳤을 때 구멍 위치로 맞는 것은 1, 2, 3번 중에 뭘까요? (2번) (1번) (2번) (2번) 부평여고만 1번으로 답이 다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구멍을 뚫은 색종이를 펼쳐보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 구멍이 있게 되지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세 팀이 맞췄습니다. 부평여고를 제외한 세 팀이 잘 맞히면서 각각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 도롱뇽 2. 두꺼비 3. 이구아나 파충류인 동물은 무엇인가? 삼 번 3번, 1번, 3번. 이번에는 한국과학영재학교만 1번으로 답이 다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자, 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세 학교가 잘 맞히면서 각각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도롱뇽하고 두꺼비는 양서류. 그렇습니다. 양서류죠. 예. 과학영재학교. 예. 과학영재학교면 생물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꺼비가 양서류 같다는 건 생각했는데 도롱뇽이랑 이구아나 중에서 그냥 도롱뇽을 골랐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보통 저기 학교 다니면 다 뭐 과학 과목 잘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잘하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예. 분야도 있는 거죠. 근데 얘 원래 생물 잘해요. 옆에 선희 양이 제보를 해줬어요. 원래 생물을 잘한다고. 근데 왜 이거를 헷갈렸을까요? 그러게요. 긴장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부여 금강 2. 단양 영산강 3. 나주 낙동강 도시와 그 주변을 흐르는 강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일 번, 2번, 1번, 1번입니다. 부평여고만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부평여고를 제외한 세 팀이 잘 맞히면서 20점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부여 금강은 맞고 단양 옆에는 남한강입니다. 예. 나주 옆에는 어떤 강이 흐를까요? 영산강. 그렇죠. 영산강이죠. 예.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 베크렐 2. 시버트 3. 파색 방사성 물질의 측정 단위가 아닌 것은? 자, 네 팀 모두 3번 골랐습니다. 3번 다 맞았습니다. 자, 네 팀 모두 10점씩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파색은 무슨 단위죠? 지구과학에서 거리를 거리의 단위. 예, 천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제 마지막 삼지선다 문제 드립니다. 1. 백화점 2. 백작 3. 백성 한자 100백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이 2번, 3번. 전북 사대부고만 3번을 고르고 다른 세 팀이 2번 골랐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예. 전북 사대부고를 제외한 세 팀이 잘 맞히면서 역시 각각 20점씩 가져갔습니다. 백화점과 백성은 둘 다 100백자를 사용하는데 백작의 백자는 맛백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쓰인 백자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삼지선다까지 모두 풀어본 현재 전북 사대부고가 16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1 더하기 1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를 맞힌 팀에게 보너스 문제 우선권이 주어지고 이때 문제는 반드시 팀원이 번갈아서 풀어야 합니다. 40점 세트부터 드립니다. 이 동물은 주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 사대부고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비둘기입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고 답은? 제비. 제비. 정답입니다. 자, 이제 보너스 문제 드립니다. 이 배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선체 앞쪽을 빙면에 충돌시키거나 빙면 위에 올라서 얼음을 깨며 전진한다. 극지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 배는? 성환군. 답은 쇠빙선입니다. 쇠빙선. 정답입니다.
역시 챔피언입니다. 1 더하기 1 첫 번째 세트에서 40점을 가져가면서 170으로 이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자, 다른 팀도 좀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기본 문제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있습니다. 기본 문제만 맞춰도 가져갑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이 사람은 3.1운동에 영향을 준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 자,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하나고 답은? 윌슨. 정답입니다. 190이 됐고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 절의 이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을 때 침해자의 법익에 필요 부득이하게 해를 가해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일컫는 법률 용어다. 이것은 성환군 3초 드립니다. 자, 다른 팀 전북 사대보고 답은? 정답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정답입니다. 네, 잘 맞히면서 선두와의 격차를 10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고가 디카를 가져갔습니다. 예, 종욱은 어떻게 쓸 겁니까? 일단 디칼 받아서 정말 기쁘고요. 네, 제 동생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동생한테 좀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생은 이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자랑하고 했는데 이제 네. 저도 하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예. 그러겠죠. 이제 나도 있으니까 네, 그쵸. 내 거 쓰고 싶으면 써라. 네,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겠다. 그쵸. 그래요. 성환군은요? 저는 제가 쓰겠습니다. 예, 네. 쓸 용도가 딱 정해져 있나 보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서양화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네. 이 작품 같은 게 그린 게 좀 많아서 남겨두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예. 사진으로 남기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하긴 그걸 그린 걸 다 보관하려면 네,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번거로운데 일단 그걸 사진으로 남기겠다. 네, 오, 그래요? 아니 그 얘기는 내가 꽤 실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대충 그리고 뭐 남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오, 자신 있나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의학에서 이음절의 이것은 어떤 종양이 발병한 장기에서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자, 챔피언 하나고 또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전이입니다. 전이. 정답입니다. 200점을 넘겼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이 단체는 일제의 탄압 아래 꾸준히 우리말을 연구 보급해왔으며 뒤에 한글 학회로 이름을 고쳤다. 이 단체는 정욱은 3초 드립니다. 다른 팀. 자, 한국과학영재학교 답은?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정답입니다. 잘 맞히면서 2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녹말은 침이나 이자에게 아밀라제, 장에게 이 효소에 의해 소화가. 자, 챔피언 하나고 답은?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닙니다. 자, 문제를. 자, 전북 사대보고 답은? 정답은 말타아제입니다. 말타제. 정답입니다. 야, 210점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성재권, 예. 물리 빼고는 거들떠도 안 본다면서요? 중학교 때 배운 거는 뭐 아, 머리로.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시험군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지. 자, 문제 드립니다. 이 나라는 1984년 영국에서 독립한 동남아시아의 왕국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이 나라는 자, 시험군. 필리핀? 아닙니다. 자, 하나고 답은?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정답입니다. 자, 1 더하기 1까지 풀어본 현재 챔피언 하나고가 240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 1더하기1 거저형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챔피언 하나고가 240점으로 단독 1위, 전북 4대 국어가 210점, 한국과학영재학교가 140점, 부평여고가 110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과연 파이널 라운드에 오를 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는 두 팀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50점 두 문제, 100점 한 문제가 있는데 부분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작품을 모두 고르시오. 가는 길, 나그네, 승무, 청노루. 이 문제는 정답을 모두 맞히면 50점을 드리고요. 하나만 맞히면 20점을 드립니다. 답 보겠습니다. 네. 가는 길 나그네를 적은 팀이 있고 청노루 나그네를 적은 팀이 있습니다. 둘 중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작품은요. 나그네와 청노루 두 팀이 맞췄습니다. 네. 한국과학영재학교 전북 4대 부고가 정확히 맞히면서 50점씩 가져갔고요. 하나고와 부평여고가 하나씩 맞히면서 20점을 가져갔습니다. 예. 가는 길은 누구의 작품인지 알아요? 가는 길. 예, 김소월의 작품이고요. 승무는 조지훈의 작품입니다. 네. 자, 이제 50점 하나, 100점 하나가 남았습니다. 현재 하나고와 전북 4대 부고가 260으로 공동 선두입니다. 그 뒤를 한국과학영재학교가 190으로 따르고 있고 부평여고가 130의 상태입니다. 자, 남은 150점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광주광역시, 4. 울산광역시. 답 보겠습니다. 1, 2, 4, 3이 세 팀. 부평여고만 2, 1, 3, 4를 적었습니다. 자, 부평여고. 부산이 제일 큽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서울이고. 네. 예. 그리고 광주와 울산의 순이다. 그래요. 예. 자, 부산에서 온 우리 과학영재학교 두 학생. 네. 예. 서울이 제일 커요? 일단 서울이 제일 크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이 부산 옆에 있는데 일단 부산도 크고 그 다음에 울산도 엄청 큰데 광주는 제가 지도에서 봤을 때 좀 작아 보여서 네. 광주를 제일 마지막에 적고 1, 2, 4, 3으로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이 그래도 울산보단 크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일단은 더 먼저 직할시가 됐으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먼저 지정이 됐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광주가요, 약 50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약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부산이 약 7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울산은 10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울산, 부산, 서울, 광주의 순 4, 2, 1, 3 다 틀렸습니다. 예, 여기서 답을 확실하게 맞힌 팀이 하나도 없네요. 아쉽습니다. 점수를 좀 추가해야 되는 팀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가장 넓은 행정구역은 울산입니다. 울산. 네, 울산이 제일 커요. 네. 자, 이제 100점 한 문제 남았습니다. 만약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혼자서 답을 맞힌다면 290으로 역전 선두가 됩니다. 자, 파이널에 올라가는 두 팀은 누가 될지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를 모두 더하시오. 유엔 총회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몇 개 언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 루이 몇 세?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지폐별 금액의 합계 몇 원? 이 문제는 정확한 답이 나오면 100점을 가져가고요. 정답이 없을 경우에 정답에 가까운 순으로 80, 60, 40, 20점을 가져갑니다. 자, 네 팀의 답을 보겠습니다. 결국 같은 답은 하나도 없네요. 자, 전북 사대부고 왜 66,032가 나왔나요? 일단 유엔 총회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7개 같았고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예, 마리 앙뚜아네트 남편 루이 16세,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지폐별 금액 합계는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원에서 66,000에다가 16해서 66,032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하나고는 왜 66,027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지폐별 금액의 합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 같이 네, 66,000원 나왔고요. 네, 루이 16세라고 했고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뭐 그렇게 되죠. 위헌 선고는 6명 이상이 합의할 때. 그리고 유엔 총회 공용어는 네. 이거는 좀 헷갈렸는데 네. 불어랑 영어 일단 2개로 예. 결정했습니다. 공용어가 2개다. 그렇군요. 예. 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왜 66,031이 나왔습니까? 우선 유엔 총회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6개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이고 네,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은 루이 16세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지폐별 금액의 합계는 66,000원이라고 생각해서 다 더해서 66,031이 나왔습니다. 선희 양 아주 설명이 자신 있는데요. 그 공용어가 6개예요? 이게 확실히는 확신은 할 수 없는데 네. 우선은 6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뭔지 기억나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렇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6개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지폐별 금액의 합계 5만 원, 10,000원, 5,000원, 1,000원 합하면 66,000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 루이 16세,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아랍어 6개입니다. 다 더하면 66,031. 과학영재학교 100점을 가져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막판에 극적인 역전을 하면서 지금 선두가 한 팀, 그리고 공동 2위가 두 팀입니다. 하나고와 전북 사대부고. 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막차를 타겠습니다. 2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하나고, 이번 문제를 못 맞히면 탈락입니다. 자, 그리고 전북 사대부고는 과연 챔피언을 탈락시키면서 파이널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두 팀 중에 어느 팀일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충돌한 사건으로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자, 챔피언 하나고가 빨랐습니다. 답은? 탈라스 전투 하겠습니다. 탈라스 전투가 맞다면 챔피언이 파이널 라운드로 갑니다. 탈라스 전투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에는 290의 선두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점자 대결을 마친 2위 챔피언 하나고가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가 세계사가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처음에 알던 문제도 몇 문제 놓쳐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여기까지 온 걸로 만족해요. 저도. 제가 이번에 이겼으면 담임 선생님이 오셨을 텐데 이번에 이기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 모르게 돼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장학 퀴즈 나온다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너무 떨고 버저를 빨리 눌렀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한테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지하철 타고 응원 와주신 엄마, 아빠, 동생 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착한 딸로 그리고 좋은 언니로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한국과학영재학교와 2연승을 꿈꾸는 하나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장학 퀴즈는 고등학생들의 참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한 팀이 돼서 최다 5승에 도전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나고가 2승에 도전합니다. 하나고. 네. 야, 오늘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습니다. 예. 막판의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정말 아슬아슬하고 예. 진짜 행운이었죠, 정말로.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근데 이럴 때는 운도 실력입니다. 예, 실력이 없으면 운도 안 따라줘요. 예. 자, 챔피언이 오늘 동점자 대결을 통해 올라왔는데 연승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야, 위태위태하게 올라오다가 막판에 뭔가 하나를 보여주면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기분이 어땠습니까? 좀 뭐랄까 네. 마지막에 그냥 생각 없이 답을 적었는데 딱 맞춰서 100점을 가져가서 뭔가 묘하기도 하고 네. 아직 좀 얼떨떨해요. 그래요? 네. 예. 마지막 문제는 두 사람 중에 솔직히 누구 의견이 더 컸어요? 저는 그냥 전적으로 인혁이를 믿어서 예. 답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명은 선희 양이 했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설명만 한 것뿐이지 예. 답은 이 친구가 다 맞췄다고 봐도 될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인혁이의 공이 더 크다? 아니 이제까지는 제가 하도 오더를 많이 받아가지고 선의가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네. 아주 어색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자, 누가 먼저 빙고를 만들까요? 자, 오늘은 2라운드 점수가 더 높았던 도전자가 먼저 고릅니다. 몇 번 갈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왜요? 가운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네. 인물 문제입니다. 황금궁전, 아그리피나, 로마의 5대 황제. 도전자가 빨랐습니다. 답은? 네로. 정답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왜 네로입니까? 딴 건 잘 모르는데 로마의 5대 황제라 해서 맨 처음은 아니고 조금 초기에 있던 황제를 생각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네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로마의 5대 황제고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금궁전 도무스 아우레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누군지 혹시? 그 어머니? 맞습니다. 네로의 어머니예요. 네. 인혁군이 실력이 있네요. 그래요, 네. 자, 오늘 도전자 만만치 않습니다. 챔피언 긴장하시고요.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하겠습니다. 5번. 자, 이 문제는 영상과 음악 힌트가 주어지는 지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출생 도시입니다. 두 개 듣고 과학영재학교 눌렀습니다. 답은? 체코. 아닙니다. 자, 하나고는 다 들어도 되는데요. 눌렀습니다. 답은? 빈.
아닙니다. 자, 두 팀 모두 놓쳤지만 세 번째 힌트는 보죠. 바로 이 도시는 체코의 수도입니다. 였습니다. 이제 어딘지 알겠습니까? 네. 어디죠? 프라하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라하예요. 아하, 허탈합니다. 정 가운데 X자가 있으니까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제 빙고를 완성하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예. 자, 다시 도전자가 고르겠습니다. 몇 번?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학 문제입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 현장. 두 개 듣고 도전자 눌렀습니다. 답은? 서유기. 서유기요. 서유기. 정답입니다. 예, 서유기가 중국 고전 소설이고요. 당나라 승려인 현장이 인도에 갔다 온 얘기에 기반을 둔 소설입니다. 마지막 힌트는 손오공.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도전자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챔피언이 바뀝니다. 자, 하나고. 예. 아니, 실력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5번 문제는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거기서 조금 성급한 바람에 지금 하나고가 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허탈하게 물러가면 안 돼요. 네. 오늘 극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그래요. 계속 이렇게 잘해야 성황군이 양념 통닭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 여기서 그냥 가면 못 먹어요, 이제. 알았죠? 네. 예, 그래요. 자, 몇 번으로 갈까요? 3번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 문제를 도전자가 가져가면 챔피언이 바뀌고요. 챔피언이 맞히면 대결은 계속됩니다. 동물 문제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맹금류. 자, 두 개 듣고 챔피언이 눌렀습니다. 답은? 따오기입니다. 따오기라고 했습니다. 따오기가 맞으면 빙고를 막습니다. 따오기 아닙니다. 자, 기회는 도전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힌트. 해동청. 자, 도전자 3초 드립니다. 네. 자, 눌렀습니다. 답은? 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인혁군은 참 얘기하면서 별로 확신에 찬 모습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네. 지금도 그냥 아주 다소곳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매요? 네. 왜요? 일단 맹금류라고 생각해서 맹금류 중에 딱 떠오르는 게 그리고 또 얘가. 천년 기념물 중에도 있는 걸로. 그래요? 네. 자, 챔피언. 지금 도전자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맹금류 해동청을 듣고 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하드립니다. 매가 맞아요? 맞다고 여러 정황상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황상이요? 네, 맹금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대표적인 게 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한국과학영재학교 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빙고를 완성하면서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학영재학교 빙고를 완성하면서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한마디씩이라도 야 잘하고 와라 뭐 그런 한마디 격려 다 해준 친구들 진짜 막 정말 열심히 막 쫓아와서 막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면서 정말 준비 도와줬던 친구들 모두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아깝게 결승에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천이와의 경쟁을 통해서 지게 되었지만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장학퀴즈가 영원하게 저희 기억 한편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지원했는데 얼떨결에 보니까 우승까지 하게 되고 해서 너무 기쁩니다. 우선 지금쯤 시험 치고 계실 아버지랑 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응원해준 친구들이랑 뭐 선배님들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연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그냥 계속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